국어 수업이 시작됩니다. 순환이대 두 번째 부분이에요. 56페이지. 자, 내용 확인합니다. 시커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왜 그래요? 왜? 아들 찾느라고, 진수 찾느라고.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출찰구는 저기 사람들 나가는 쪽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밀려가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절룩거리며 나가는 상위 군인. 누굴까요? 이미 읽었으니까 알고 있죠?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절룩거리며 걸어나간 상인이 바로 아들이에요. 자, 만도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어요. 왜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었을 리는 없을 건데.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이 하고 있을 때마다 분명히 뒤에서 아버지! 누구야? 진수겠지. 진수가 부르겠지. 자,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쫙 벌어졌다. 자, 외양 묘사를 통해서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심리? 깜짝 놀랐다라는 놀람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려요. 어떻게 됐다? 다리가 하나 없어졌네요. 만도는 눈앞이 노을해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눈앞이 노을해지다. 어떻게 됐다고요? 눈앞이 캄캄한 거지. 안 보이는 거지.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골이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 납니다. 핑 도는 것이었다. 에라 이놈아! 만도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 마디 떨리는 목소리.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에라 이놈아 이런 건 분노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아들을 보고 분노해?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세상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어요. 이게 무슨 꼴이고 이기? 아버지, 이놈아,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렁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결에 눈물이 꾀죄죄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라는 듯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무뚝뚝한 한마디를 내던지고 성큼성큼 앞장을 서 가는 것이었다. 왜 이러는 거야? 속상해서. 왜 무뚝뚝해? 속상해서. 이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아, 진수는 입술에 내려와 묻는 짭짤한 것 눈물입니다. 진수도 울고 있어요. 혀끝으로 날름 핥아버리면서 절름절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앞장서 가는 만도는 뒤따라온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보고 싶지 않은 거야.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걷는 진수가 성한 사람에 게다가 부지런히 걷는 걸음을 당해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느리잖아.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지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작은 목소리로 불러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참 멀리 간 거야. 그러니까 만두는 어떻게 가는 거야? 씩씩거리면서 막 부지런히 가는 거야. 요만큼 간 거지. 근데 진수는 어떻게 가?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와 있는 거야. 이 거리는 갈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벌어지겠지. 더 가고 요만큼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목구멍으로 왈칵 넘어오려는 뜨거운 기운 목이 맨다 그러지. 눈물 나느라고 꾹 참느라고 어금니를 야물게 깨물어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지팡이와 한 개의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것이었다. 어쨌든 열심히 따라갑니다. 앞서간 만도는 주막집 앞에 이르자 비로소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진수는 오다가 나무 밑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어요. 잘 보자. 한 다리가 없어. 근데 오줌을 넣어. 어떻게 넣어야 돼?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놓고 한쪽 손으로는 볼일을 보고 한쪽 손으로는 나무 둥치를 감싸 안고 있는 모양이 을씨년스럽기 이를 데 없는 꼬락서니. 을씨년스럽기 이를 데 없는 꼬락서니. 아버지가 보기 얼마나 처참했겠어. 애가 이렇게 쉬를 났는데. 만돈 눈살 찌푸리며 하고 신음소리 비슷한 무거운 소리를 내었다. 아버지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 아들한테 화가 났다기보다는 세상에 화가 났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드러나는 문제들 4번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봅시다. 4번 문제. 윗글에 드러나는 갈등 양상으로 적절한 거. 자, 갈등이라 그랬어요. 갈등. 갈등은 우리가 종류 정리했었죠. 자, 인물 내부에서 드러나는 내적 갈등. 그 다음, 인물 외부에서 드러나는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내적 갈등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민이죠, 고민. 고민, 머리 아픈 거.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은, 네, 인물 대 인물 간의 갈등이 가장 흔한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인물 대 사회와의 갈등. 뭐, 인물 대
운명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인물이 아니고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갈등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인물 대 자연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 글의 지금 핵심 갈등이 만도가 진수와 갈등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여기에 나타난 갈등 어떤 갈등이에요? 만도가 지금 마음이 어때? 아, 죽겠어. 이거 고민 같은 거라니까. 아들이 지금 불구가 돼서 돌아왔잖아.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야. 그 만도의 마음이 지금 이 부분에 가장 큰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별로 볼 필요 없고요. 만도의 내적 갈등의 핵심인 거야. 이 부분에선 지금 아마 진수도 갈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내적 갈등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를 우리가 쭉 보면 1번에는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과 진수 사이에 없어요 갈등. 두 번째 진수를 기다리는 만도와 상위 군인 사이. 상위 군인이 진수였잖아. 안 나와요. 세 번째 아들이 불구가 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도의 내적 갈등. 요게 포인트라고. 3번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불구가 된 진수와 이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없잖아요. 마지막 5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견디려고 진수의 내적 갈등. 아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역시 하나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갈게요. 5번 문제. 윗글의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 속담이나 한자 성어.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관용 표현이라 그러면 그 다이어들로 나오는 표현들 있죠. 여기 나오는 밑줄 친 것들. 눈이 뒤집혔다,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슴이 무거웠다, 머리를 숙였다, 입술을 깨물다. 이런 표현들이 다 관용 표현인 거예요. 자, 눈이 뒤집혔다는 건 어떤 뜻이야? 진짜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걸 눈이 뒤집혔다 그래요. 1번 맞고요. 2번 만도의 부지런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재촉했다 그러면 열심히 걸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3번 가슴이 무거웠다는 굉장히 가슴이 무겁다 그러면 심란한 상태인 거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상태. 맞죠? 진수를 보면 만도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4번 부지런히 뒤따라온 진수의 모습에 만도는 머리를 숙이다. 머리를 숙이다는 무슨 뜻이에요?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 수긍했다 혹은 상대방의 상대방에게 굴복했다 혹은 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만도가 왜 진수한테 경의를 표해? 아니죠? 네. 이 모습 보지도 않았잖아요. 부지런히 따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나올 이유도 없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4번에 머리를 숙이다라는 거 그런 뜻 아니라는 거. 머리를 숙이다는 굴복하다 혹은 뭐 경의를 표하다. 대단하십니다. 나는 그대에게 머리를 숙이겠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의 존경심 이런 걸 표하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되겠고요. 이거 틀린 거야. 그래서 자 5번에 자신의 처지에 입술을 깨물고 입술을 깨문다는 얘기는 참는 거지. 꾹 참으면서 이런 얘기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6번 문제.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보기 보세요. 작가는 인물의 내면에 있는 성격을 직접 설명하여 제시하는 대신 행동이나 대화 등을 통해 객관적 상황을 묘사하여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주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인물의 내면을 추측하여 작품의 주제에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그랬어. 이게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인물 성격을 제시할 때 어떻게 제시한다? 이게 바로 간접 제시. 간접 제시는 다시 바꿔서 뭐라고 한다? 보여주기. 영어로는 showing. 이것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극적 제시. 이 극적 제시는 무슨 뜻이냐면 요 극이 연극이란 얘기예요. 연극처럼 보여주는 거. 즉, 이 보여주기는 뭘 통해 드러낸다?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인물의 심리를 간접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억을 보면 에라이 이노마야. 에라이 이노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만도가 진수한테 하는 욕이잖아 욕. 비속어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건 뭐야? 이 만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간접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몇 가지나 돼요? 5가지인데 이 중에 하나만 틀렸다는 얘기야. 1번 선지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1번 선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아들에게까지 미쳤으니 만도는 현실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아들에게까지 미쳤나? 맞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자신도 불행한데 아들도 불행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만도는 현실을 원망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갈게요. 진수의 잘못이 아님에도 진수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만도의 심정이 느껴져서 안타까워.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한 거야. 그런 마음인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3번째. 자신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벌어진 전쟁의 순환 앞에 만도가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 느껴진다. 네, 얘한테 분노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4번째.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을 가벼운 농담으로. 여기 틀린 포인트 보여요? 가벼운 농담. 지금 진수가 아니 만도가 가벼운 농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이거 아니죠. 되게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틀렸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고요. 5번 불구가 된 진수를 보고 만드는 기가 막혀 한편 진수를 안타까워서 모진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그쵸?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둡니다.